주간 주요 정책과 산업 일정 등을 바탕으로 이슈 캘린더 알아보면서 투자 유망주까지 선정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이슈들 이번 주에 대기를 하고 있나요? 예,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주요 일정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은 12월 17일 오늘이 되겠는데요. 미니 고속 전기차 기술 개발 사업 디자인 모델의 품평회가 직영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18일에는 국제 3D 페스티벌이 방송이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이슈는 아닌데 이번 12월 말에 있는 일정이 되겠는데 미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와 관련된 또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와 그리고 올해 내에 있는 이벤트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번 주는 뭐 주가의 어떤 주식시장에 이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일정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서, 이번 달 말에 좀 미리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지상파 아날로그 TV, 언론을 통해서나 또 TV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번 12월 30일, 1일, 새벽 4시부터 이 수도권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울산부터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디지털 방송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디지털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이 국내 TV 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이 51년 만에 큰 변화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취약계층 지원도 이루어져 있고 막바지 디지털 전환 지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료 방송, 케이블 방송 이렇게 케이블 방송이 이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제 어떤 시청자와 방송사 간의 또 교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품질이 보다 더 고품질화되면서 이 내년도 케이블 TV 등 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작업도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체적인 일정이 세워져 있고요. 이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 전망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IP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새틀라이트 이거 위성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셋톱박스 시장의 규모가 2012년도, 13년도 보다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100% 디지털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개발 도상국들도 이 정부 주도 하에서 대규모의 방송통신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에 커다란 또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과 통신이 이제 컨버전스, 융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 IP 하이브리드 라는 셋톱박스 이 제품과 일반 TV를 이 스마트 TV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박스라고 하거든요. 예. 이 스마트 박스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IP와 그다음에 케이블 그리고 위성 TV 이런 그 가정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방송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이 방송 컨텐츠들을 하나의 기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그리고 PC와 TV와 같은 이런 유무선 기기와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엔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이 또 셋톱박스 시장에서 향후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성장 정책
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송 사업자들인데요. 예, 그에 따른 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엔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 모바일 기기와 유무선으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엔스크린 쪽에서 서비스 1위 사업자는 CJ 헬로비전의 뭐 티빙이라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 네. 이미 가입자 4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동통신사들도 이 모바일 방송 서비스에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엔스크린의 가입자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셋톱박스 시장의 성장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볼 기업들은 아무래도 셋톱박스 관련 업체들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방송이 아예 이제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 시대로 아예 접어드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셋톱박스 업체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또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뭐 관련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예. 뭐 대표적으로 휴맥스라든지 가온미디어, 홈캐스트, 뭐 우전의 한단 이런 또 관련 셋톱박스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가온미디어라는 기업 뭐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만 네.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온미디어인데요. 가온미디어는 이제 2001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2005년도에 또 이 7월에 코스닥에 입성을 했고요. 셋톱박스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과 케이블 그리고 지상파, IPTV, 뭐 IP 하이브리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셋톱박스들의 어떤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120여 개의 방송통신 사업자에다가 이 디지털 셋톱박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셋톱박스 시장을 최근에 좀 선도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삼성이나 LG도 상당히 경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애플의 TV 시장 진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TV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애플 TV 박스라고 또 셋톱박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블 TV 가입자용 셋톱박스로 이거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튠스 뭐 다 아실 텐데요. 아이튠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케이블 TV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제휴 관계를 맺어서 이젠 케이블 TV 컨텐츠도 함께 보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 배경 속에서 결국 애플의 스마트 TV 시장 진출 이것이 의미하는 바 향후의 주가의 어떤 셋톱박스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배경 속에서 가온미디어, 이 다음 TV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박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2분기부터 이 다음 TV용 스마트 박스의 어떤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셋톱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근엔 또 TV 안에 이게 이제 내장이 되는 이런 또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다음 TV용 스마트박스를 옥션과 이마트에서 3만 대 정도 이미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대규모 스마트박스 매출의 또 가시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그 2011년도 작년에 2억 원 정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출 감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셋톱박스 업체들이 유럽 쪽 매출이 좀 크죠.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 저가형 셋톱박스가 또 중국산이 많이 나오면서 그 수익성이 좀 악화됐고 이 매출도 감소되니까 고정비가 늘어났고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투자의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신규 제품이 특히 고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6%에서 지금 28% 정도 올해 급격히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TV용 스마트박스 옥션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대규모 이런 스마트박스 매출이 나타나면서 어떤 그 실적 면에서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그 1, 4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2, 4분기, 3, 4분기 좀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해외 매출 중심에서 이제는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국내 업체 쪽으로 이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박스 쪽에 어떤 그 매출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이 올해 그 4,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순이익을 보시면 거의 한
예상 순이익이 한 110억 원 정도 이상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정 EPS를 계산해 보면 1,000원 정도 이상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88억 원 정도, 480원 정도 되고요. 주가는 이제 뭐 아직 5,000원 미만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뭐 6,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즘에 많이 올랐던데요.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20일 이동평균 4,400원대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지금 만들어낸 지금 상황이 되겠는데요. 직전 고점 4,600억 원 오늘 강하게 지금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존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매물대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면 1차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한 것이 지금 눈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120일 120주죠. 1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 탈피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애플 TV라든지 또 이벤트로는 이번 달 말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가온 미디어의 어떤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이전 가격이 지금 5,000원대 중후반에서 6,000원대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최근 매물대를 또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